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의 당락은 뭐냐면 내가 얼만큼 이걸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했을 때 내 머릿속에 이 내용이 안 까먹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,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들었을 때 내 머릿속에 남는 게 없네 라는 판단이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는 과감하게 공인중개사 시험의 과목은 총 6과목에 범위도 엄청 넓어요.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는 뭐 학교의 기말고사라든지 운전면허 시험이라든지 이거랑은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돼요.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의 당락은 뭐냐면 내가 얼만큼 이걸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했을 때 내 머릿속에 이 내용이 안 까먹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, 워낙 과목 수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. 지금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거나 인강을 했을 때 무조건 월, 화, 수, 목, 금, 토 이렇게 해가지고 각 과목의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학원을 가고 이렇게 아마 수업을 하시게 될 텐데, 그렇게 어느 정도는 따라가실 때 나중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들었을 때 내 머릿속에 남는 게 없네 라는 판단이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는 과감하게 한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8일이면 듣거든요. 똑같이 공부했을 때 8일이면 이 한 사이클을, 그게 기초 과목이든 기본 과목이든 심화 과정이든 8일 동안에 내가 민법이다 아니면 부동산학개론이다 그러면 내가 몰아보실 수가 있어요. 처음부터 끝까지.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를 보면 이 전체 맥락을 파악하실 수 있고요. 이 민법의 전체 맥락이 이런 맥락이구나. 그래서 이 안에 이런 게 있구나. 라는 게 머릿속에 오히려 더 많이 남아있을 수 있다. 라는 걸 오늘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처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냥 아무런 방향이나 지침이 없이 그냥 학원에서 정해준 대로 이 6과목이니까 무조건 월, 화, 수, 목, 금, 토 해가지고 하루에 한 과목씩 들어야 되나 보다.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이 아마 거의 대다수실 거예요. 거의 90% 이상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데,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아마 이 영상을 1월에 보시든 2월에 보시든 3월에 보시든 4월에 보시든 그때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. 내가 일주일 후에 다시 그 과목을 공부했을 때 내 머릿속에 남는 게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. 보통 이맘때쯤, 그리고 매년 초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마 생기실 텐데, 공인중개사 학원이 있어요.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학원들이 있고, 그 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인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합니다. 이 학원의 프로그램이나 인강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으면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기가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.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오프라인이나 인강 프로그램을 듣고 대부분이 합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학원 프로그램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거기에 익숙해지고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공부를 하고 그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.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, 학원의 제일 목표는 수익 창출이 제일 우선이거든요.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원 수업을 듣게 하고 인강을 듣게 하고 또 책을 팔고 강의를 팔고 이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학원의 강의와 스케줄과 인강과 이 강의를 참조하시되 프로 학원을 믿고 가지 마셔라. 그럼 얼마큼 믿고 가야 되느냐?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60%에서 70% 학원의 프로그램을 믿고 가시면 됩니다. 아예 배제하면 안 돼요. 배제하면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. 그만큼 이 학원의 독과점이 되게 심하다라는 거고요. 이 공인중개사 정보는 이 학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정보 외에는 다르게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아예 없어요. 이 학원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세뇌를 시켜놓고 자기네들이 짜놓은 스케줄대로 따라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시험 보기 직전까지 가는 게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거든요. 그렇지만 불특정 다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습득력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강의를 짜고 획일적으로 스케줄을 짜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이 강의와 스케줄이 맞는 스케줄이 될 수도 있지만, 또 어떤 사람은 이 스케줄과 강의 스케줄이 자기와 전혀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. 참조는 하되 100%그 교수와 그 학원을 믿고 그 프로그램대로 가면 어떤 사람은 합격하실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본인한테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.
한 60에서 70%는 참조를 하시고 나머지 3, 40%는 자기에 맞게끔 스케줄을 변경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. 보통 인강 프로그램이나 학원의 오프라인 프로그램 보면 어떻게 짜 있냐면 월, 화, 수, 목, 금, 토 공인중개사 시험의 과목은 총 6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원은 자기들의 편의성과 교수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강의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월, 화, 수, 목, 금, 토 각각 한 과목씩 4시간씩 짜가지고 오프라인 강의나 인강 강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. 그러시면 그 프로그램대로 돌아가면 나는 어떠한 한 과목을 매주 하루, 일주일에 하루에 4시간씩 듣게 돼 있거든요. 근데 여기에 맹점은 뭐냐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으면 우리의 내가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. 예를 들어서 보통 2달 코스의 기본 이론 코스가 있는데 2달은 그러면 예를 들어 민법이라 그러면 민법이 8주,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8번. 4시간에 8번이니까 32시간의 강의가 하나의 전체 강의거든요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2달 동안 매주 한 번씩 내가 그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8일 동안에 이 민법 전체를 몰아서 32시간 공부하면 8일 동안의 민법을 한 번에 다 듣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주 한 번씩 들어가지고 공부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나 오늘 민법 한번 파헤치겠어 해서 8일, 열흘 만에 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. 어떤 사람이 나중에 공부했을 때 머릿속에 가장 많이 남겨요? 당연히 내가 몰아서 8일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 분이 머릿속에 당연히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하면요, 학원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. 왜냐면 학원은 과목이 있고 그 과목당 선생님이 있고 그 선생님은 수입을 창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매주 6과목을 일요일만 제외하고 월, 화, 수, 목, 금, 토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시간에 맞게 여러분들이 월요일날은 민법, 화요일날은 부동산학개론, 수요일날은 공법 이런 식으로 듣게끔 여러분들을 길들이고 있어요. 뭐 저도 나이가 많지만 40대, 5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4시간을 들었을 때는 그날은 당연히 기억이 나겠지만 일주일 후에 다시 내가 일주일 전에 들었던 거를 생각해보면 기억에 하나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2달이 지나면 어떻게 했어요? 난 2달 동안 헛공부하게 된 게 이 공인중개사 시험의 함정이라고 보시면 돼요. 어느 정도 내가 1월이든 2월이든 3월이든 그렇게 요일별로 한번 들어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시고 이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네? 라고 판단되신다면 과감하게 한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들어보세요. 그러시면 띄엄띄엄 듣는 것보다 한꺼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이 전체 맥락이 보이실 거고요.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이 중에 중요한 게 무엇이고 여기서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가 아마 보이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지금 부동산 경기도 어려워서 공인중개사 학원이 상당히 어려워요. 제가 나왔던 에듀윌 수원학원이 올해 시험이 끝나고 폐쇄됐어요. 학원이 망했다라는 얘기예요. 학원이 망해서 매물로 나왔어요. 그 정도로 지금 유명한 학원에 유명한 각 도시의 학원들이 수강생 급감으로 너무 어렵게 가고 있어요. 그럼 또 어떻게 되냐? 그럼 올해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렵거든요. 그럼 당연히 공인중개사를 응시하는 수험생이 적을 수밖에 없고, 그럼 학원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의 그 합격률을 높이는 것보다 우리 학원이 살아남을 수 있는 운영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. 그 운영 방식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여러분들한테 돈을 뜯어낼 수밖에 없는 특강을 준비한다든가 새로운 교재를 준비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팔 수 있는 걸 준비하지,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느냐에 대한 관심도는 물론 있지만 그게 1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년에 35회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, 당연히 지금은 학원의 스케줄과 짜여진 스케줄대로 교재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프로 맹신하지 마라. 한 60%, 70%만 믿고 40%는 내가 또다시 나만의 방식으로 개척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아마 지금쯤이면 처음으로 내년에 공인중개사 시험 한번 도전해볼까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실제로 합격자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만만한 시험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하시고,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할 것인가 라는 것을 큰 틀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
당연히 학원의 어떤 교재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. 왜냐하면 매년 개정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학원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. 그렇지만 학원을 100% 맹신하지 마라. 학원의 제일 목적은 합격자 수를 늘리는 게 당연히 목표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제일 첫 번째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, 다시 혹시나 재수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도 어떻게 하면 나한테 맞는 공부법을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동안 제가 올린 여러 공인중개사 공부 방법에 대한 영상 한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하담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